자, 안녕하세요. 사계수학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셈 하이메스 미적분, 자 172페이지 13과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 중에서 구분 구적법과 정적분과 급수와 관계 두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구분 구적법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한자하고요 풀었으면은 구분을 해서 넓이를 쪼갠 다음에 모아서 면적을 구하겠다. 뭐 넓이가 됐건 부피가 됐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형은 넓이나 부피를 기본 도형으로 쪼개서 구한 다음에 걔를 극한으로 보내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을 구분 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입니다. 기본 도형으로 쪼개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형이라고 하면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넓이나 아니면 부피를 구하기 쉬운 것들로 쪼개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쪼갰는데 도형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나버리면 걔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 도형으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자 넓이 합을 구합니다. SN을 구합니다. 면적 합을 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상황에서 n만 무한대로 보내면 원하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만 적어놓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와 같은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지름은 R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은 R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얘의 둘레의 길이 L이 2파이 R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면적 S가 얼마인지 궁금하죠. 당연히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파이 R을 적으로 나눈 거 알고 있는데 얘를 실제로 구분 구적법으로 구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얘를 기본적으로 쪼개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중심이 어딘가 있으면은 자 얘를 중심으로 이제 쪼갤 겁니다. 이제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와 같이 시계 모양으로 이제 얘를 n등분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게 이제 n등분을 하죠. n등분해서 자 하나 나와 있는 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해서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 도형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 부분이 이렇게 원으로 나와 있으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따로 떼서 그려보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제 이렇게 보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 R이고요. 얘도 반지름 R이 될 거고요. 높이 여기는 H.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그냥 필요상 그냥 A라고 적어봅시다. A라고 적어보죠.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의 면적은 면적에 쓰는 2분의 1의 AH가 되는 걸 알고 있죠. 뭐 있습니다. 기본 도형으로 쪼갰죠. 이제 그래서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할 일 얘를 다 할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에 n등분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SN은 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삼각형이 n개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AH 곱하기 n,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삼각형들을 n개를 더해놓은 이와 같은 n각형의 면적 합이 되겠죠. 이제 알아먹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n만 무한대로 보냅시다. 무한대로 가면 이제 자 2분의 1에 순서 좀 바꿨을까요? AN이라고 적고요. 곱하기 H라고 적읍시다. 자,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실제로 요 AN이 뭐였냐면 자 얘가 뭐였습니까? 이 길이였고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죠. 이런 게 n번 곱해지면 이 n각형, 여기 나온 이 n각형이 되겠죠. n각형, 이 n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면 점점 잘게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얘를 한 번 더 잘게 이런 식으로 잘게 더 쪼개게 되면 자 이제 이 호 길이와 이 현의 길이 오차가 점점 뚫어줄겠죠. 그래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각형의 둘레 길이는 거의 근사적으로 원둘레랑 같아집니다. 이 원둘레가 2파이 R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얘는 2파이r로 접근해 갈 거고요. 그 다음 뒤 붙어 있는 요 h는 당연하게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r과 h는 근사적으로 같아지겠죠. 왜냐면 이 삼각형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 거니까요. 이러면 이제 이 r과 이때의 높이 h는 거의 근사적으로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r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산수하게 되면 이제 얘는 뭐가 됩니까? 이제 2분의 1 있고요. 얘가 2파이 r이 되고 얘가 r이 될 거니까 이거 삭제되고 이제 파이 r 제곱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원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구분구조법이 나오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자, 얘는 예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페이지 173페이지 아주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1번. 자, 여기에 y는 x축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x축. 자, 여기 y축. 그래서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여기하고 여기를 자 1,1로 받아들이죠. 얘가 지금 y는 x제곱입니다. 이때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밑에 이 부분 아시겠죠? 얘를 구분구조법으로 구해달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할 일, 얘를 n등분해야 됩니다. 얘를 n등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 좌표 축에 수직이 되게 잘라주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 x축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자를 겁니다. 첫 번째 등분, 두 번째 등분, 세 번째 등분, 점점점 나가다가 k번째 라인이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 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편의상 여기 나와 있는 0을 얘를 x0으로 둘 거고요. 요 1을 xn으로 두면 첫 번째 라인은 x1이 될 거고 두 번째 라인은 x2가 되고요. 세 번째 라인은 x3, k 번째 라인은 xk가 되고요. 맨 마지막 라인은 x의 n-1이겠죠. 당연하게 이 사이에 칼이 n-1번 들어가면 얘는 n등분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위쪽으로 기본 도형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쉬운 거 얘를 가지고 봅시다. x2와 x4를 봅시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라인을 높이로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 라인을 높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구분구조법으로 면적을 구할 때 아이디어가 n등분하게 되면은 이 라인에 대해서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왼쪽 라인으로 높이를 적어도 괜찮고요. 오른쪽 라인으로 높이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방식은 오른쪽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좀 애매하지만 첫 번째 면적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위쪽이가. 두 번째 면적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면적이. 그 다음 세 번째도 면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왼쪽 라인의 기준이 됩니다. 맨 마지막 도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앞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면적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파란색 이 면적들이 기본 도형이 되고요. 이제 얘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몇까지를 다 더하면 SN이 나올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사각형의 면적 구하기 위해서 밑변하고 높이 알아야 되겠네요. 밑변에 가는 거 이 길이가 되죠. 각각 이 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길이는 애초에 0부터 1까지 이 길이 L을 n등분했기 때문에 n이 될 겁니다. 얘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얘를 뭐라고 하면 델타 x라고 적겠습니다.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 밑변이 되죠. 이제 밑변이 되는 거고요. 알아먹겠죠?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첫 번째 삼각형의 높이는 뭡니까? x1 집어넣은 값이죠. 얘를 y는 fx라고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사각형 높이는 f의 x1 이게 높이입니다. 두 번째 이 사각형 높이는 f의 x2겠죠. 세 번째 이 사각형 높이는 f의 x3가 될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자 현재 오른쪽 라인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의 높이는 얘가 되고요. 두 번째 높이는 얘가 되고요. 세 번째 높이는 얘가 될 겁니다. 한 방에 적겠습니다. 그래서 SN을 위쪽으로 적게 되면 SN은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거고요. 자 밑변은 뭡니까? 무조건 델타 X다 그랬고요. 그 다음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얘가 되겠죠. 첫 번째가 fx1, 두 번째가 fx2, K 번째는 당연히 f의 x의 k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 이 파란색 사각형들의 면적합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얘만 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도형에 비해서 보이나요? 위에 이 부분들만큼 더 크겠죠. 이 부분들만큼 보이나요? 이 부분만큼 클 겁니다. 오차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구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면적 x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가 가나요? 조금 있다가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에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할 텐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암기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모양 자체를 실제로 이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고 델타 x가 뭐였죠? 밑변 나가는 2였죠. 얼마였습니까? n분의 1입니다. 곱하기 xk는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서 k번째 x값이죠. 요 xk 첫 번째 x값 x1은 얼마입니까? 이제 0에다가 더하기 n분의 1만 더하면 되죠. 이해가 가나요? 0에서부터 이 간격만큼 더해질 거니까요. 당연히 x2는 0에다가 n분의 1이 2개 질 겁니다. n분의 2가 더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 당연하게 xk번째 k번째 x값은 0 더하기 n분의 1이 k제가 될 거니까 n분의 k가 될 겁니다. 뭡니까? 이제 f의 가로에 n분의 k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면 n분의 1에 곱하기 fx가 x제곱이 때문에 fn분의 k면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시그마 계산 좀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자, 여기에 n 세제곱분의 1 남을 거고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남겠네요. 근데 요 n은 시그마 문자랑 관계없으니까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요 시그마 문자는 k죠. 그러니까 얘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건 리미트 다시 쓰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에는 n 세제곱분의 1 있고요. 자, 시그마 산삼의 시그마 k제곱입니다.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개수입니다. 여기 6 여기 답은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게 바로 구분구조법으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 원리가 나중에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제가 처음에 미적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적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이 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식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라 그랬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가는 fx dx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바로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페이지 172페이지 정적분과 급수와 관계입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죠.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뭐였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델타 x 곱하기 f의 xk였죠. 구분하자면 뭐였습니까? 얘가 밑변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거였죠. 이해가 나요? 그래서 기본 도형의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내가 원하는 면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얘가 적분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이 xk를 결정하는 겁니다. xk를 결정하는 겁니다. xk는 뭐였냐면 k번째 x값이었죠. k번째 x값이었죠. 이 xk는 k번째 x값이 되고요. 좀 더 잘 적으면 n분의 k를 포함하는 꼴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n분의 k를 포함하는 꼴을 xk라고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델타 x와 sk를 가지고 얘를 산수했는데 이렇게 시그마로 계산하지 않고 얘를 적분으로 바꿔 나가려면 이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얘만 가지고 어떻게 적분으로 바꿀래 이런 얘기죠. 이제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물론 이 그림이 나와 있다면 얘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문제는 이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식만 가지고 적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그냥 편의상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뭔가 SK를 결정하자고요. 뭐다고? n분의 k를 포함하는 꼴을 SK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SK 결정했으면 이제 델타 X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DX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SK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이 K 자리에다가 시그마의 아래 끝하고 위 끝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K 자리에 이 시그마 아래 끝 1과 N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바로 적분 구간의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XK를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얘기죠. XK를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적어보면은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가는 fx dx라고 보면 색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xk가 x로 바뀌어서 fx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이 델타 x가 뭐로 됩니까? dx로 매치된다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 다음 이 시그마의 아래 끝과 위 끝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뭐라면 뭡니까? 이제 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 얘를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치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이 172페이지 2번 정적분과 급소관계에서 가로 1번, 2번, 3번씩 있습니다. 외워봤자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하는 요령을 익히는 게 좋지요. 한번 실제로 자 예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176페이지 6페이지 23번을 보겠습니다. 자 fx가 x분의 1에 대해서 자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는데 자 f의 가로에 1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sk를 설정하자 그랬죠. 뭐라고? n분의 k를 포함하는 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n분의 k를 포함하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n분의 k를 포함하는 것을 통으로 두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이 1 더하기 이 n분의 2k를 sk로 두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x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쉽고요.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처음에 할 일. 그럼 두 번째 델타 x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델타 x가 뭐였습니까? x4의 간격이었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x1은 얼마냐면 1 더하기 k 1 넣으면 되죠. n분의 2고요. x의 2는 1 더하기 n분의 4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4의 간격이 델타 x가 될 거고요. 얘는 얼마입니까? n분의 2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얘가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 dx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은 k 자리에 시그마 아래 끝 1 넣자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x1이 이겁니다. 이 상황에서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제로가 될 거니까 1이겠죠.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시그마의 윗끝 n 집어넣게 되면 k자 n 넣을 겁니다. xk는 xn이 되겠죠. xn x자리에 n 넣은 겁니다. n. 그럼 1 더하기 n분의 얼마가 되죠? n분의 2n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될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윗끝이 3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자 이제 이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테그랄 아래 끝은 1이 될 거고요. 윗끝은 3. 그 다음 f에 가로에 얘가 통으로 뭐로 바뀝니까? x로 바뀌고요. 이 n분의 2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가 통으로 나중에 이제 dx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산수하면 될 거니까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이제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똑같이 23번 또 할 겁니다. 13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f의 가로에 1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네요. 뭐라고 했죠? 처음에 xk를 설정할 건데 아까는 얘를 통으로 놔봤습니다. 이번에는 xk를 어떻게 볼 거냐면 1은 빼고 n분의 2k만 둬보죠. 자, 이제 n분의 2k만 두게 되면 여기 따라 이제 델타 x와 그 다음 적분의 구간이 달라지겠죠. 이제 당연하게 구간 설정합시다. x의 1은 얼마입니까? n분의 2가 되고요. x의 2는 n분의 4가 되겠죠. 나중에 아래 끝까지 생각해서 맨 마지막 xn까지 구해버립시다. xn이면 n분의 2n이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 4의 간격 델타 x는 n분의 2가 되고요. 이게 dx로 바뀐다 그랬고요. 그 다음 접근 구간의 아래 끝은 여기서 n 무한대로 간 거 0이죠. 여기서 n 무한대로 간 거 2가 되겠네요. 적어볼까요? f의 가로에. 자, 이제 n분의 2k만 xk니까 얘만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여전히 n분의 2는 여기 있네요. 똑같이 dx랍니다. dx 이렇게 되죠. 이해가 가나요? 아까 적었던 답하고 비교해보면 아까 적었던 답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인테그랄 뭐였죠? 1부터 3까지 가는 fx dx였네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자, 이 식에서 얘를 이렇게 바뀌려면 x방향 얼마 갑니까? 마이너스 1만큼만 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보이나요? x 대신에 정정한 x 대신에 마이너스 1만큼 갔기 때문에 x 플러스 1 들어갈 거고요. 보이나요? 이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얘는 1 빼기 1 빵 3 빼기 2 되는 거 보이죠? 같은 답입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를 둘 거냐면 이제 xk를 자, n분의 k를 포함하는 그 어떤 것도 sk가 다 된다고 했네요. n분의 k만 두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로 x1은 얼마입니까? n분의 1이고요. x의 2는 n분의 2가 되고요. 쭉 나가서 xn은 n분의 n이겠죠. 그럼 당연하게 이 사이의 간격 델타 x는 뭐가 됩니까? n분의 1만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자, 처음에 이 상황에서 n 무한대로 가면 제로고요. 이 상황에서 n 무한대로 가면 얘는 1이겠네요. 이해가 나요? 그 다음 f의 가로에 1 더하기 자, xk가 n분의 k만 됩니다. 그러면 요 1과 요 2는 그대로 살아있죠.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델타 x가 n분의 1이 되고 얘가 dx로 바뀔 거니까 요 n분의 1가 좀 조작이 될 것 같네요. 요 n분의 1을 n분의 1 곱하기 2로 바뀔 거고요. 그럼 요 n분의 1만 dx로 바뀔 거고요. 앞에 있는 2는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방식이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뭐다? 이 xk 요놈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게 n분의 2꼴을 이게 무조건 항상 dx가 되는 건 아니고요. sk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이 경우는 xk가 n분의 k이기 때문에 델타 x가 n분의 1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n분의 1을 n분의 1로 쪼개고 얘만 dx로 적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2는 이제 앞으로 보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도 가능하죠. 다 동일한 답입니다. 셋 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급수 모양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은 무한대개가 나오겠죠. sk를 뭐로 두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두는 바보는 없겠지만 sk를 심지어 이렇게 둬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sk를 어떻게 둘 거냐면 n분의 3k로 둬보겠습니다. 자기 자유입니다. 어떻게 두는가는. 그럼 당연히 x1은 뭐가 될 겁니까? n분의 3이 되고요. x2는 n분의 6이 될 거고요. 쭉 나가면 xn은 n분의 3n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이 n분의 3이 델타 x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 d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적분 구간은 인테그랄. 자, 첫 번째가 n분의 3이죠. n 무한대로 가면 빵입니다. 마지막이 n분의 3입니다. 약분하면 얘는 3이겠죠. 그 다음 f의 가로에 1 더하기 자, 봅시다.
n분의 3k가 xk니까 요거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f에 얘를 1 더하기 n분의 3k 곱하기 뭐로 적겠습니까? 3분의 2로 적으면 되죠. 이해가나요? 그럼 약분 n분의 2k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얘만 x로 될 거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3분의 2x로 될 거고요. 이해가나요? 그 다음 뒤에 있던 게 애초에가 n분의 2가 있었죠. 요 n분의 2 요거 할 겁니다. 요 n분의 2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n분의 3으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요 n분의 3이 뭐로 바뀝니까? 이제 dx로 바뀔 거고요. 앞에 3분의 2가 살아있겠네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갖게 되는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가능하냐면 치환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얘 치환적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가를 치환하고 싶은 겁니다. 자, 1 더하기 2x를 t로 치환 한번 해보죠. 왜냐면 미분해주면 2 곱하기 dx가 뭡니까? dt가 되죠. 그럼 이제 얘는 앞에 있고요. 인테그랄 x가 0 들어가면 t는 얼마입니까? 1이고요. x가 1 들어가면 t는 3이 되겠죠. 그다음에 f에 1 더하기 x가 t가 될 거고요. 2dx가 dt입니다. 2dx dt 같다는 거 확인 금방 가능하죠. 정적분이기 때문에 x로 들어가나 t로 들어가나 값은 같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원리만 익히면 그 다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네요. 금방 할 수 있네요. 이제 알겠나요? 무슨 말인가? 결론 뭐다? 주어져 있는 식을 보고 뭡니까? 제일 먼저 할 일 뭐다? 어떤 거를 xk로 둘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xk를 둘 때는 앞에 제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뭡니다? n분의 k를 포함한 꼴은 어떤 것도 다 가능하다. 가장 본인이 문제 풀기 편한 걸로 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델타 x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델타 x는 어떤 꼴이 됩니까? 나중에 이제 n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사의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선언되면 n분의 상수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쁘게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26번처럼 시그마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거라면 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6번까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이거 시그마로 적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한 방에 적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거고요. 1 있고요. n 더하기 k 이렇게 남겠네요. 이제 자, 이제 얘를 적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뭡니까? sk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델타 x가 필요하겠죠. 근데 sk는 뭐였습니까? n분의 k를 포함하는 꼴이다 그랬고요. 델타 x는 n분의 상수꼴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죠. 이제 얘는 그렇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분의 k꼴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제 얘를 n으로 나누고 n 곱할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 n 나누고 n 곱할 겁니다. 아이디어가. 그래도 상관은 없죠. 이해가나요? 시간 문자가 k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답변 적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가면 얘는 1 있고요. 얘는 얼마만큼 이렇게 산수하면은 1 더하기 이렇게 산수하면 n분의 k가 되고요. 바깥쪽에는 요 n분의 1 곱해진 거는 따로 적겠습니다.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실제로 요거 두 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제 다 했네요. 그럼 여기 n분의 k 보이죠? 여기 n분의 상수 보입니다. 이제 자, 완료했습니다. 이제 sk를 물어두겠습니까? 자, 이걸 통으로 둬도 괜찮다 그랬고요. 이것만 둬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적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면 통으로 두는 게 더 낫죠. 일반적으로는 1 더하기 n분의 k로 둘 겁니다. 그럼 실제로 x의 원은 1 더하기 n분의 1이고요. x2는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요. 쭉 나가면 x의 n은 1 더하기 n분의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격 델타 x는 얼마가 됩니까? n분의 1이 되고요. 이게 dx로 바뀔 겁니다. 결론 인테그랄 구간은 이 상황에서 무한대로 가면 1이고요. 이 상황에서 무한대로 봤자 이건 2가 되겠죠. 1부터 2까지 갈 거고요. 얘는 그러면 그 다음 이걸 통으로 sk로 뒀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이제 얘는 x분의 1이 될 거고요. 맞나요? n분의 1이 dx랍니다. 여기 n분의 1 있죠. dx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자, 더까지 가볼까요? x면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자연로고 절대값 x 된다고 알고 있고요. 1입니다. 답 ln이 빼기 ln1 빵이기 때문에 ln이만 답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그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어지는 식이 다시 한번 적어볼까? 애초에가 이거였죠. 애초에 시그마 식이. 그럼 이걸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SK꼴하고 델타 X꼴에 해당하는 n분의 K꼴과 n분의 상수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드는가를 유심히 한번 잘 보고 익혀야 됩니다. 유령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13과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에 관한 얘기는 다 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범균 선생님이었습니다.